오늘은 if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가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would, should, could, might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뜻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다음 진도인 if 가정법을 공부하는데 이제 비로소 if 문장을 사용하고 즉 가정에 해당하는 것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결과인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would, should, could, might에 대한 문장을 결합하면 완성된 가정법이 되죠. 이렇게 가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가정법의 시제와 우리말의 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if 가정법이라고 하지만 if 가정법에 사용되는 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제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현재, 그리고 가정법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또 가정법 미래가 없죠. 그래서 더욱 혼돈스럽습니다. if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지난 일을 가정에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영향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희망이나 추측 같은 것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일이 그 결과로서 유지되냐 아니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If I met you in school, 내가 학교 다닐 때 널 만났다면 I would marry you, 너랑 결혼했을 거야. 앞의 문장이 과거죠. 그리고 뒤의 문장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상태에 희망이 섞여 있는 거죠. I should marry you, 너랑 결혼했어야만 했어. I could marry you, 너랑 결혼할 수 있었어. 너랑 결혼했을지도 몰라. I might marry you.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결과는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끝나버리고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지난 일을 가정에서 말하면 그 결과도 과거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과거가 현재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말할 때는 현재 어떻게 됐을 거라는 전망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문법에서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게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와 사실은 같은 시제입니다. 다만 완료형이 사용됐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거에 어떤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현재도 그 지속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 결과를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완료를 사용하면 현재까지 그 상태가 쭉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다 강조하게 됩니다. 훨씬 더 가정법 과거보다는 그 지속 상태에 대한 강조가 강해지죠. 그래서 보통은 가정법 if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면 그 결과도 가정법 과거 완료일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또 그래야 균형이 맞지만 아닐 수도 물론 있습니다. If we had met in school,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만났다면, 즉 만남이 지속됐다면, 만나고 있는 상태였다면 we would have married, 우리가 결혼한 상태였을 거야.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지된다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We should have married, 우린 결혼한 상태였어야만 해. 괜히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We could have married, 우린 결혼한 상태일 수 있었는데 We might have married, 우린 결혼한 상태였을지도 몰라.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운 것들이죠. 혹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가정법 기본의 과거 완료 상태를 다시 한번 보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if 가정법의 현재형은 현재 가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하는 희망이나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용상으로는 미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뭐뭐 한다면 할 때 구태여 미래형으로 말하진 않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If I meet you again, 내가 너를 다시 만난다면 I will marry you. 너랑 결혼할 거야. 미래를 의미하죠. 내가 너를 다시 만나는 자체가 미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I shall marry you. 너랑 꼭 결혼하고야 말겠어. 난 너랑 결혼해야만 해. I can marry you. 너랑 결혼할 수 있어. I may marry you. 너랑 결혼할지도 몰라. 아무래도 좀 결혼의 의지가 약하게 보이죠. may marry you 하면. if 가정법 미래는 우리말에 없는 시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규칙이 있는데 should를 사용합니다. if절에서 가끔 would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should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결과의 문장이 반드시 would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would를 사용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If I should live my life again, I would be a pianist.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난 피아니스트가 되겠어. 다시 살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should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가 되겠어. 앞으로 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인생 자체를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would를 사용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If I were a man, 내가 남자라면 이렇게 비동사일 경우에는 인칭에 상관없이 were를 사용합니다. 가정법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법 미래에만 사용합니다. 이거 불가능하죠. 물론 현재는 성을 바꾸는 젠더가 가능하지만 I would travel all over the world by myself. 혼자서 세계 여행을 할 텐데 이렇게 불가능 가정의 1형식과 2형식 예를 보았습니다. if 가정법 미래, 즉 현재로서는 불가능 가정의 3형식을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If I should meet you in heaven again, 내가 천국에서 다시 당신을 만나도 I would love you again. 난 당신을 다시 사랑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라고 꼭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말은 미래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추측 상상이기 때문에 would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영어에서는 그냥 if만 사용하지 않고 even if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설령 천국에서 다시 당신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even if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설명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불가능한 가정은 should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if 가정법 미래,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If I should tell you just a word, I still love you now. 내가 당신에게 꼭 한마디를 한다면 내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죠. 그럼에도 should를 사용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상대가 청각장애 같은 게 있거나 혼수 상태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 같은 경우는 상대가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should를 사용했다면 여러분께서 가정해서 말하는 것을 이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전히 당신 사랑해요. 이것은 실제 있는 상황이니까 구태여 would를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규칙적으로 should가 나오면 뒤에 종속절은 반드시 would를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if 가정법 미래 불가능한 가정의 5형식의 경우입니다. If he should ask me to sing again, I would sing the song for you. 그가 나에게 노래를 다시 하라고 하면 난 당신 위해 그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가 나한테 노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마찬가지로 불가능하진 않죠. 그렇다면 분명히 should를 사용한 경우라면 불가항력적인 상태입니다. 이미 돌아가셨거나 혼수 상태거나 그래서 내가 부르겠어요. 이거는 확실한 말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would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 노래를 다시 부를 거예요. 불러야만 하죠.
당신이 부르라 요구한다면 하면 should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무조건 would가 사용되는 것은 아닌데 대개의 경우는 부드럽게 뭐뭐 할 거예요라는 답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would가 보통 사용된다는 것입니다.